시장통 한쪽 구석에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줄 서 있는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한 초등학생 꼬마가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은 어린 꼬마라서 뒤로 줄 서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투덜대며 그저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꼬마는 칼국수집 입구에 들어서더니 잠시 멈추며 영석아, 빨리 와. 뭐해? 꼬마는 영석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 앞으로 가로질러 가기 미안했던 영석은 물끄러미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꼬마는 칼국수집 테이블을 가로질러 주방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방 끝 안방에 도착한 소녀는 미닫이 문을 촤르르 열어젖혔습니다. 소녀는 익숙한 듯 칠레와 주머니를 방 안으로 휙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닫이 문틀에 등을 돌리고 앉아 한 손으로 신발을 훌러덩 벗어젖혔습니다. 영석아, 뭐해? 빨리 들어와. 영석은 산만한 식당이 익숙하지 않은 듯 동작이 둔했습니다. 영석은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렸고 그때 카운터에서 주방으로 가로질러 가던 한 아주머니가 장군이 왔어? 안방 쪽을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주방 앞 반찬 담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방 앞에서 쟁반 위에 반찬을 담던 아주머니는 너는 장군이 친구니? 아주머니는 밥통에 밥을 2공기 담아 쟁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금 전 올려두었던 반찬 몇 가지와 국을 담아 안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먹어. 친구도 많이 먹고. 안방 미닫이 문이 닫혔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장 골목 같았던 요란한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어서 먹어. 뭐해? 영석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커다란 은색 알루미늄 쟁반을 보며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나 보다. 아니야. 우리 엄마 요리 하나도 못해. 주방 아줌마 다 해. 영석은 장군과 마주 앉은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마 영석이 가로놓으면 길이가 딱 맞을 성인이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 식사할 만한 길이였습니다. 세로 길이는 그럭저럭 길어 보여 영석이 또래의 학생 3명은 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장군과 영석은 추운 날씨에 떨고 들어왔던 터라 추위가 사르르 녹자 슬슬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눕고 있는 비좁은 방 안은 테이블 하나를 저쪽 모서리로 밀어 넣어야 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따뜻해진 방 안은 두 사람의 꼬랑내와 음식이 뒤섞여 고약한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약한 냄새도 반쯤 감긴 눈꺼풀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른한 오후 단잠에 빠졌습니다. 문 밖에서는 내가 먼저다. 반찬 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가져오는 거냐. 그쪽 테이블보다 내가 먼저 왔는데 왜 그쪽 먼저 주느냐. 실갱이 하는 소리가 미닫이 틈 사이로 동굴 속에 메아리 치는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이 잠들어 있는 방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귀는 방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이 소란스럽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도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식당이 쉬는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미닫이 문짝을 한 손으로 잡고 방 안으로 들어온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이어 또 다른 중년의 여성으로 보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좀 쉬자.
아마도 장군 어머니와 식당에서 서빙을 보던 젊은 아주머니 같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영석우 눈썰미는 날카로웠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대여섯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쁜 아주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놀면 뭐해? 두 사람은 영석이 누워 있는 쪽 테이블을 들어 올리며 반대편 테이블 위에 겹쳐서 올려놓았습니다. 미닫이 문 열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천막으로 만들어둔 옷장의 지퍼를 길게 잡아당겼습니다. 장군 어머니는 옷장을 뒤적이며 옷장 아래 숨겨둔 옷을 꺼내는 듯 했습니다. 미영아, 자, 내 거 받아. 이거 구겨져서 이거 어떡하지? 옷을 받아든 미영 아주머니는 구겨진 옷을 만지며 큰일이네. 오늘 입어야 되는데. 옷을 건네받은 미영 아주머니와 장군 어머니는 거울 앞에 옷걸이채 집어든 채 이리저리 흔들어 봤습니다. 예. 그러지 말고. 입어보자. 응? 입어봐. 영석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러나 영석은 벌떡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 아주머니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피스의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자 영석의 귀는 종긋했습니다. 옷 갈아입는 소리가 나자 영석은 본이도 모르게 건조한 목구멍에 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한참 분주한 틈을 타 잠꼬대 하는 핑계로 천천히 뒤척이는 척 뒤돌아볼 타이밍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석은 아무도 눈치챌 수 없게 천천히 뒤돌았습니다. 웅크린 영석은 마치 깊은 잠에 빠져 누가 업어가도 모를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석은 실눈을 뜨고 영미 아주머니를 훔쳐보고 싶었습니다. 영석은 아무도 눈치챌 수 없게 천천히 한쪽 눈을 실눈으로 떠보았습니다. 영미 아주머니의 옷차림은 마치 밤무대 춤추는 아가씨들처럼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짧은 치마에 가슴이 움푹 파인 상체는 영석에게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장군 어머니는 여기서 어떻게 들으라고 했지? 이렇게? 장군 어머니는 얼마 전 캬바레에서 배운 스텝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장군 어머니 앞에 있는 미영 아주머니도 캬바레에 같이 가느라 한참 연습 중인 것 같았습니다. 언니, 그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돈 다음에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 같던데. 어머, 내 정신 좀 봐. 맞다. 그래, 맞다. 그렇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 동안 스텝을 연습했습니다. 어느덧 방 안은 두 사람의 춤 연습으로 따뜻해졌고 유리창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한참 연습하던 어머니는 숨이 찬 듯 나는 했지. 그 캬바레정이 손을 쫙 내밀 때 나 그때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 그냥 전기가 막 쫙 돌아. 전기에 감전될 것 같다니까. 미영은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언니도 그렇구나. 나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나는
캬바레종이 DJ 볼 때 있잖아. 멘트 할 때.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 미칠 것 같아. 영석은 두 사람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듣던 중 헛기침이 나왔습니다. 두 아주머니가 잠시 쉰다며 바닥에 주저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미 아주머니의 깊이 파인 하얀 가슴이 영석 앞에 마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기침하는 핑계로 천천히 누워있던 자리에서 벽에 기댄 채 앉았습니다. 방이 건조한가 보다. 물 한 잔 줄게. 영석은 미영이 건네준 물잔을 받아들며 양반 자세로 앉았습니다. 미영아, 스텝 마무리하자.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미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누군가 식당 뒷철문을 발로 걷어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영자 취한다. 내 맘도 몰라주는 영자씨. 아저씨의 한 손에는 투명한 소주병이 들려 있었고 방 안에서 얼음처럼 굳어있던 두 사람은 언니, 그 인간 왔다. 그 인간. 그 인간 왔어. 이년아, 형부 보고 그 인간이 뭐야? 그 인간이. 어머니는 미영의 등짝을 살짝 쳤습니다. 그러자 미영은 어머니가 본인을 때리려는 손바닥을 피하며 언니가 그 인간이라며. 미영은 웃으며 옷을 갈아입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간아, 또 처먹었냐? 또 처먹었어? 작작 좀 처먹어라. 그러다 길거리에서 동사할라. 장군 어머니는 방 안에 들여오는 아저씨를 한 손으로 밀어내며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비틀거리며 방 문틀에 걸터앉은 아저씨는 장군이 어딨어? 장군이. 그때 장군은 눈을 비비며 기지개를 늘어지게 폈습니다. 장군이 아저씨를 바라보자 방문틀에 앉아있던 아저씨는 힘들게 일어나 충성! 아저씨는 장군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사실 한 손에 술병을 들고 나타난 아저씨는 장군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전 올남전 참전용사로 전쟁에 참여해 돌아왔는데 지뢰를 밟으며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한쪽 다리는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불구가 되고 사병으로 고생했던 젊은 추억을 회상하니 너무 억울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귀국한 후 아들 이름을 장군으로 지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아버지처럼 되지 말고 훌륭한 장군이 되라며 아들 이름을 장군으로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빨리빨리 해. 장군 어머니는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 주방 아주머니들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한가운데에 걸려있는 시계를 연신 바라보며 다급해했습니다. 주방 아주머니들을 퇴근시키고 난 어머니는 돈통을 열어 지폐를 한 손에 움켜쥐었습니다. 그렇게 대충 식당을 마무리한 어머니는 식당 입구를 잠궜습니다.
장군 어머니는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 주방 아주머니들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한가운데 걸려있는 시계를 연신 바라보며 다급해했습니다. 주방 아주머니들을 퇴근시키고 난 어머니는 돈통을 열어 지폐를 한 손에 움켜쥐었습니다. 그렇게 대충 식당을 마무리한 어머니는 식당 입구를 잠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들어가 연습하며 야한 옷을 벗어둔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꺼냈습니다. 미영이 미적거리자 미영아, 뭐해? 빨리 입어. 미영 아주머니는 식당에서 일할 때 입었던 옷을 훌러덩 벗어 집어던져버렸습니다. 창밖에서 비추는 가로등에 반짝이는 사교 댄스 옷은 눈이 부셨습니다. 그 추운 겨울 날씨였지만 속에 무대복만 입고 외투를 걸친 채 식당을 나섰습니다. 사모님들, 어서 오십시오. 캬바레 웨이터는 눈 터는 털이개를 한 손에 들고 고티에 묻은 눈을 정중하게 털어주었습니다. 사모님들, 핸드백은 저를 주고 들어가십시오. 미영이 핸드백을 건네주며 안으로 들어가자 이쁜 언니, 번호표 받아가야지. 미영은 예쁜 언니라는 말에 한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정신 좀 봐. 코트를 맡기고 캬바레 문을 열어 젖히는 순간 고막이 터질 듯한 음악이 들렸습니다. 미영아. 뭐라고? 안 들려. 뭐라는 거야? 두 사람이 대화하기도 힘들 만큼 요란한 음악 소리는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다가와 두 분이 오셨어요? 웨이터는 두 사람을 비어있는 테이블로 안내했고 의자에 앉자마자 코트를 벗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추운 날씨였던 터라 맨살을 손바닥으로 비벼봤습니다. 잠시 후 웨이터가 맥주와 안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두 사람은 오늘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며 건배를 했습니다. 건배! 맥주잔을 들이킨 두 사람은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음악이 바뀌고 새로운 DJ가 무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지금 당장이라도 감동의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빅타임 DJ 캬바레 정이 무대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캬바레 정이 한 발 무대 위로 올라갈 때마다 살랑이는 바람이 그 머리카락을 펄럭이게 하는 듯했고 유난히 화려한 불빛은 그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야야야, 가만히 정이야. 어머 언니, 어쩜 좋아. 두 사람은 티격태격 손바닥으로 어깨를 치며 이 기분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DJ 박스에 올라간 캬바레 정은 멘트를 날렸습니다. 한밤 눈이 내리는 줄요. 당신은 사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되셨다면 오늘 밤 캬바레 정이 책임지겠습니다. 미영과 어머니는 캬바레 정의 멘트가 끝나자마자 저요. 저 준비됐어요. 나도. 보통 사람이 듣는다면 버터 한 수저는 발라놓은 듯한 느끼한 목소리였지만 그녀들은 마냥 좋았습니다. 캬바레 정은 훤출한 키 1m 80 정도 되는 키에 조각 같은 얼굴이 매력적인 귀공자 타입의 남성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이었지만 그를 찾는 아주머니들의 연령대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할머니에서부터 젊은 유부녀까지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반면 그 매너는 아주 좋았습니다. 또한 훤칠한 키에 춤솜씨까지 좋아 그 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황홀할 지경이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캬바레 정이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캬바레 정은 상대 여성이 실력자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손을 잡아주지 않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장군 어머니 또한 다른 여성과 마찬가지로 그 손을 한 번만 잡아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캬바레정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여성 강사쯤 되어 보이는 실력자 여성과 댄스가 한창이자 진짜. 얘. 일단 예쁘고 봐야 한다니까. 내가 저렇게 못할 것 같아? 나도 이 똥배, 똥배 좀 빼고 이런 살 있잖아. 이것만 빼면 뭐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어머니는 무대 중앙을 휘젓고 다니는 여성이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입맛만 다시다가 맥주 한 잔을 마시려 했던 그때 음악 한 곡이 바뀌고 캬바레정이 어머니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한 손에 들려있던 맥주잔이 심하게 요동을 쳤고 어머니 눈은 그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기 어머니는 생전 살다 이런 영광이 나에게도 오는구나 하며 캬바레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손 한번 잡아드릴까요? 어머니는 본인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캬바레정 손을 잡으려는 순간 옆에 있던 미영이 캬바레정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내밀었던 어머니는 멍하니 미영을 바라보며 분명 캬바레정 손은 어머니 쪽이 아닌 미영 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들락거렸던 미영을 유심히 지켜봤던 정은 애타는 그녀의 심정을 알아차리고 달아오른 그녀의 가슴에 마침내 불을 지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친자매처럼 지냈던 장군 어머니는 순간 배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여태껏 캬바레정이 초보자 손을 잡아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분명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어머니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 뭐야? 무대 위에 현란한 두 사람의 스텝을 허탈하게 구경하던 어머니는 그날 저녁 쓸쓸한 하루를 보내며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분주한 식당은 또다시 빌려드는 손님들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점심시간이 지나 쉬는 시간이 되자 미영은 언니, 뭐해? 안방 가서 우리 스텝 밟자. 응? 어머니는 시큰둥하는 표정으로 나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냥 쉬어야 될 것 같아. 몸이 사실 어머니는 감기 기운이 없었으나 어제 저녁 미영 아주머니에 대한 질투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습하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중 뒷문이 열렸습니다. 선배님, 가스 왔습니다. 예, 가스 대자로 놓고 갑니다. 예, 수고하세요. 어머니는 가스 배달 청년이 철문을 닫고 가려 하자 뒷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기 수고도 많이 했는데 와서 커피나 한잔 마시고 가. 날씨도 추운데 따뜻하게 한 잔해. 여기. 어머니는 가스 배달 청년의 손을 꼭 잡아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청년은 수줍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두 사람은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장군과 영석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방바닥에 엎드려 밀린 숙제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누군가 뒷철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장군이 어디 있어? 장군은 아버지의 부름에도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있던 숙제를 마저 했습니다. 그때 안방문을 열어젖히며 장군을 발견한 아버지는 장군을 향해 그래. 아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아버지처럼 안 는단 말이야. 된다. 그래, 알았지? 아저씨는 비틀거리면서도 한 손에 쥐고 있던 술병을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미영 아주머니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장군 어머니는 투덜거리며 미영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보았으나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바쁜 거 뻔히 알면서 출근을 안 해?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도 캬바레정과의 사건으로 미영 아주머니가 미웠었는데 출근도 하지 않고 있어 화가 날 대로 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 미영이 집이죠? 나 진짜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왜 출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수화기를 집어든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 에.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던 미영의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 혹시 미영이 무슨 일 있어요? 미영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어렵게 입을 연 남편은 미영이 어떤 놈하고 도망갔어요. 식탁 위에 미안하다고 쪽지 써놓고 떠났어요. 장군 어머니는 순간 하늘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어떤 놈이랑 장군 어머니는 그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캬바레정과 떠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한 남자에 미쳐 냉정하게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학교를 다른 곳으로 배정받은 영석은 장군과 연락한 지 오래되자 오랜만에 장군에게 연락해 보았습니다. 영석은 장군과 연락이 되지 않자 박여사 칼국수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식당 앞 줄 서 있던 풍경은 없어지고 점심시간치고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석은 저 혹시 장군의 집이 있나요? 안방에서 아주머니가 나오며 이전 주인 찾나 보네. 그 사람들 다 떠났어요. 떠나다뇨? 어디로요? 모르셨구나. 그 아들, 아버지는 겨울에 술 먹고 아스팔트 위에서 동사에서 죽었어요. 박 여사는 그 가스 배달하는 청년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갔고요. 그것도 참 미친년이지. 그 집안 아주 풍비박산 났어요. 말도 말아요. 그냥 온 동네가 한참 시끄러웠다니까요. 영석은 장군이 멀리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차마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장군도 영석도 좋은 추억만 간직하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길리였습니다.